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자연수의 모든 약수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단순 요령이나 팁 같은 것이 아니라 개념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영상에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자연수의 약수라는 것은 그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4라는 자연수가 있을 때 24를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4는 24의 약수가 됩니다. 반면 24를 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7은 24의 약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24의 약수를 다 찾아보라고 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24를 1부터 24까지의 모든 수로 다 나누어 보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떤 수가 약수인지 또 약수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또 너무 많은 계산 탓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라는 수는 그래도 비교적 작은 수이기 때문에 24개의 수만 확인해 보면 어떤 수들이 24의 약수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24보다 더 큰 수, 예를 들어 108과 같은 수의 약수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이 108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로 이 수를 일일이 나누어 보면서 108의 약수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수학 공부를 통해 우리가 기르기를 원하는 사고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자연수 A를 또 다른 자연수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몫은 0을 포함한 자연수, 나머지는 0이거나 B보다 작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 시리즈 1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식은 곱하기 식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A는 B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나머지가 0이 될 때 우리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B는 A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 B가 A의 약수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A는 B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A라는 자연수를 B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쓸 수 있다면 B는 또 A의 약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A는 B 곱하기 어떤 자연수 더하기 0과 같은 것인데, 제가 수 시리즈 1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 두 네모 칸에 들어가는 수는 한 쌍밖에 없으며 이것들이 곧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B는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되어서 B가 A의 약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B가 A의 약수라면 A는 B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쓸 수가 있고 또 A는 B 곱하기 어떤 자연수로 쓸 수 있으면 B가 A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어떤 자연수를 C라고 표시한다면 C 역시도 A의 약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자연수의 곱하기는 순서를 바꾸어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B 곱하기 C는 C 곱하기 B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연수들은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A는 C 곱하기 어떤 수, 즉 A는 C 곱하기 B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 보았던 성질에 의해 C 역시도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되어 A의 약수가 됩니다. 이제 약수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어떤 자연수의 약수들은 서로 쌍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어떤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B가 A의 약수라면 A는 B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는 어떤 자연수 C가 있고 C 역시도 A의 약수가 됩니다. 또한 반대로 A는 B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으면 B와 C 모두 A의 약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24라는 수를 다시 보면
4가 24의 약수라고 하였는데 사실 24는 4 곱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4만 24의 약수인 것이 아니라 6 역시도 24의 약수가 됩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약수의 성질, 즉 약수는 서로 쌍으로 생긴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자연수의 약수들을 굉장히 빠르고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4라는 수의 경우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1부터 시작해서 24의 약수를 찾아볼 것인데 원래 하던 방식대로 나눗셈을 통해서 어떤 수가 약수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곱셈식으로 그 수가 약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일단 1을 확인해 보면 24는 1 곱하기 24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1은 24의 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보았던 약수가 쌍으로 생긴다는 성질에 의해 1과 쌍을 이루는 24 역시도 24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는 2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2도 24의 약수가 되고 또 한편 2와 쌍을 이루는 12 역시도 24의 약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뭘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나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써 있는 12와 24 사이에 있는 수들, 다시 말해 13부터 23까지의 수는 24의 약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7이라는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7이 24의 약수라면 약수는 서로 쌍으로 생긴다는 성질에 의해 반드시 17과 쌍을 이루는 약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24는 17 곱하기 어떤 24의 약수라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약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약수는 반드시 1과 2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과 24의 곱이 24이고 2와 12의 곱이 또 24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과 2 사이에는 자연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17과 쌍을 이루는 24의 약수는 존재할 수가 없고 따라서 17 역시도 24의 약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13부터 23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도 24의 약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24는 3 곱하기 8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도 약수가 되고 8도 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8과 12 사이의 수, 즉 9와 10과 11은 24의 약수가 될까요? 예를 들어 10이 24의 약수가 되려면 24는 10 곱하기 어떤 24의 약수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약수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있는 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와 3 사이에는 어떤 자연수도 없기 때문에 10과 쌍을 이루는 24의 약수도 없고 역시 10도 24의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9와 11 모두 24의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24는 4 곱하기 6이므로 4와 6 모두 24의 약수가 되고 방금 말했던 이유에 의해 6과 8 사이의 수인 7은 24의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어떤 수들이 24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았고 또 그것과 쌍을 이루는 약수들을 찾았고 또 어떤 수들은 결코 24의 약수가 될 수 없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숫자는 5인데 사실 5의 경우 그것을 제곱하면 25, 즉 24보다 커지기 때문에 5가 24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24의 약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수를 쌍으로 찾으면 24의 약수는 바로 이 8개가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1부터 24까지 24개의 수 각각이 24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대신 1부터 4까지 단 4개의 수만 24의 약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그것들과 쌍을 이루는 24의 약수들만 찾음으로써 24의 모든 약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 삼아서 조금 더 큰 수인 108이라는 수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1부터 하나씩 수를 키워나가면서 어떤 수가 108의 약수가 되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일단 1 곱하기 108은 108이므로 1은 108의 약수가 되는 한편 1과 쌍을 이루는 108 역시도 108의 약수가 됩니다. 2 곱하기 54는 108이므로 2가 108의 약수가 되는 한편 2와 쌍을 이루는 54도 108의 약수가 되고 3 곱하기 36은 108이므로 3과 36 모두 108의 약수, 4 곱하기 27은 108이므로 4와 27 모두 108의 약수, 5와는 곱해서 108이 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5는 108의 약수가 아니고 6 곱하기 18은 108이므로 6과 18 모두 108의 약수, 7과는 곱해서 108이 되는 수가 없으므로 7은 108의 약수가 아니고 8이랑도 곱해서 108이 되는 수가 없으므로 8도 108의 약수가 아니고 9 곱하기 12는 108이므로 9와 12 모두 108의 약수, 10의 경우도 10이랑 곱해서 108이 되는 수가 없으므로 10은 108의 약수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12를 제외하고 약수와 약수가 아닌 수들이 모두 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18과 27 사이의 수, 즉 19부터 26까지의 수들은 108의 약수가 될 수 없는데 가령 21이라는 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 21이 108의 약수가 되려면 21과 쌍을 이루는 108의 어떤 약수, 즉 21과 곱했을 때 108이 되는 어떤 108의 약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8과 6을 곱해서 108이 되었고 27과 4를 곱해서 108이 되었기 때문에 21과 쌍을 이루는 약수는 반드시 4와 6 사이에 어떤 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키워나가면서 어떤 수들이 108의 약수가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았고 4와 6 사이의 수 중에는 108의 약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21과 곱해서 108이 되는 108의 약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 역시도 108의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9와 26까지의 모든 수들은 108의 약수가 될 수 없고 또 이 사이사이에 있는 수들 역시도 108의 약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부터 10까지의 수가 108의 약수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어떤 수가 108의 약수가 되는지 또 어떤 수가 108의 약수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 11이 남았는데 11은 어떨까요? 아까 24의 경우 5를 제곱하면 25가 되어 24보다 커지기 때문에 5의 경우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24의 약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11 역시 제곱하면 121이 되어 108보다 커지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108의 약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역시도 잠시 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108의 약수를 찾기 위해서 1부터 108까지의 각각의 모든 수들이 108의 약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고 고작 1부터 10까지의 수, 즉 10개의 수만 108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 그것과 쌍을 이루는 약수가 무엇인지 찾음으로써 108의 모든 약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자연수 A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수까지만 A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또 그것들과 쌍을 이루는 A의 약수들을 찾기만 하면 자연수 A의 모든 약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1부터 어떤 수까지의 수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제곱했을 때 자연수 A를 넘지 않는 수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24의 경우는 4를 2번 곱하면 16, 5를 2번 곱하면 25가 되기 때문에 1부터 4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고 108의 경우는 10을 2번 곱하면 100, 11을 2번 곱하면 121이 되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만 확인해 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곱해서 그 수보다 작아지는 수들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약간의 수학적 증명과 사고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약수의 개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숫자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러한 방법들은 우연히 찾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수학적 개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수학의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개념의 정확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좋은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본질적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